와, 새 iOS 혁신 드디어! of multiple timers.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매년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9월 출시될 아이폰에 맞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베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iOS 17에 달라진 1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7 버전의 컨셉이라면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쉐어링 개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메시지에서 바뀐 피처들이 굉장히 많죠. 자잘하게 막 이것저것 바뀐 게 많은데 사실 이거를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에게 꽤 유용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전화와 연락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 명함을 주고받았잖아요. 지금 또 비즈니스로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명함을 주고받기는 한데 사실 그것보다 뭐 카톡이나 에어드롭으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우리가 청첩장을 받아도 모바일로 다시 달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iOS 17에서는 연락처 사진 및 포스터를 커스텀할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지금 보면 내 연락처가 뭔가 이 포스터처럼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수정을 누르면 텍스트나 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아니면 애플에서 사용하는 미모지를 이용해서 나만의 그 명함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만약 이러한 표정을 찍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저는 명함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러한 것도 뭐 굵기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요. 색상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효과들도 줄 수 있어요. 나만의 연락처, 명함이 생성되는 거죠. 뭐 아까 블랙카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게 잘만 쓰면 유용한 게 뭐냐면 제가 누군가 전화 걸 때나 이제 연락처 카드 안에서도 내가 커스텀한 걸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상대방에게 공유하게 되면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명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전화에서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시간 음성 메시지라는 기능,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 오래전에 출시된 자동 응답 기능과 이제 좀 비슷한 그러한 케이스긴 해요. 만약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을 때 모르는 번호로 오거나 아니면 받기 약간 애매한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받지 않더라도 누가 전화해서 메시지를 남기게 된다면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유용한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이게 이 사람이 전화로 왔지만 이게 중요한 전화인지 아닌지 약간 좀 구분하기 애매할 때 그때 텍스트로 번역되게 된다면 이거 중요한 전화인데? 하고 바로 나가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한국 정사랑은 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예전부터 앤서링 머신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동 응답 기능, 보이스 메일을 남기는 게 아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좀 유용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잘 안 쓸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전화를 하고 나서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야 그때 내가 말한 걸 텍스트로 바로 표시를 해주니까요. 전화를 걸고 받을 때의 화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버튼들이 하단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약간 한 손으로 사용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종료 버튼을 연타할 때 지금 키패드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최근 통화가 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 거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게 좀 개선됐으면 했는데 그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개선되면서 페이스타임에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페이스타임을 걸었을 때 만약 전화처럼 연락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약간 한국 감성이랑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이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좀 남길 수 있어서 음성보다는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페이스타임은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메시지에서 조금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아이메시지를 쓸 때 답장을 하려면 이렇게 꾹 눌러서 답장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쓸어서 답장을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예전에 여기 있는 버튼을 꾹 눌러서 음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요렇게 보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스피커로 이 소리를 들어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문자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읽었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 따라잡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검색 필터가 더 강화되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아이폰에서 한국어에 대한 검색은 매번 발전을 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아쉬운 수준이라 이게 얼마나 잘 될지 아마 정식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기능 이모티콘. 요 이모티콘을 이제는 모든 거를 스티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더라고요. 메시지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재밌는 기능도 있어요. 스티커를 누르면 라이브 스티커라고 사진에서 바로 눕기를 따서 그 영상이나 사진이나 거기서 스티커를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것도 그냥 다 사진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사진, 요 스티커 추가로 누르면 자동으로 눕기가 따지면서 GIF로 만들어졌고, 요 스티커를 그냥 이런 데 올려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스티커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쩌면 유행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있는 GIF나 영상을 받아서 바로 스티커로 만들어서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보글보글 이것도 되나? 와, 이 보글보글 되네. 이런 것도 이펙트를 더하면 뭐 아웃라인에 스티커처럼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네, 코믹하게도 바꿀 수 있고, 이런 효과도 되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아이폰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화면을 어떻게 기우냐에 따라서도 스티커가 좀 실제 스티커처럼 변하는 그러한 기능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 사진첩에 있거나 진짜 재밌어 보이는 거 캡처만 해서 바로 스티커로 쓸 수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메시지가 개편되면서 또 하나 대박인 기능, 체크인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안전하게 귀가를 했는지 이걸 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집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인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되고, 만약 내가 예상한 시간이나 목적지에서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게 되고, 만약 응답이 없다면 지나온 길이나 현재의 위치, 배터리 잔량과 서비스 상태를 자동으로 공유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시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지도를 제대로 이제 해외에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치 관련된 기능이 아주 많이 추가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체크인이나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제 가족끼리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 기능을 쓸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리고 에어드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연락처도 이제 포스터로 만들어서 명함처럼 쉽게 좀 공유를 하고, 전화 올 때도 그 화면이 공유되고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네임 드랍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연락처를 공유하려면 에어드롭이나 카톡으로 내 연락처를 그냥 넘겨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간단히 아이폰끼리 다가가면 연락처 포스터가 나타나게 되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선택해서 바로 쉐어링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아이폰과 애플워치도 가능하고, 지금은 베타라서 써볼 수는 없었지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자동으로 연락처가 공유되니까, 야,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또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싶을 때도 네임드랍처럼 폰을 갖다 대게 된다면 빠르게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기능이라면 에어드롭을 사용할 때 만약 이제 용량이 작다면 빠르게 옮겨지긴 하지만 용량이 크거나 엄청 많다면 친구들과 공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그게 끝날 때까지 그거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에어드롭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컨텐츠 전송의 품질 저하 없이 클라우드망을 이용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면 한번 서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뭐 사용성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해졌다랄까? 쉐어플레이도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인가? 새롭게 나왔을 때 좀 유용해 보였지만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쉽게 보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것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네임드랍처럼 아이폰을 가까이 대면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트위치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그거 재밌는데 나도 공유해줘, 이러면 그 링크를 따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나 트위치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이것도 좋은 게, 만약 내 폰을 자동차에 등록하게 된다면 내 폰에서만 음악 재생을 하고 이게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차 안에 탄 다른 사람들도 쉐어플레이로 좀 편하게 카플레이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에어드롭 화면도 좀 바뀌었어요. 봐요, 기존과는 다르게 위쪽에 이렇게 생기면서 살짝 못생기게 좀 에어드롭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베타이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호텔에서 에어플레이가 TV에서 가능하게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했던 기능, 이제는 네이티브 일기 앱이 생길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베타에서 써볼 수는 없었지만 다른 서드파트 일기장들이랑 좀 다르게 iOS 네이티브 앱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를 머신러닝을 통해 아이폰이 그동안 지나온 순간을 기록하게 되고, 지나온 순간을 제한하고 생성해서 글에 영감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찍은 사진이나 방문한 장소, 운동, 재생한 음악 등이 다 폰에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날 어디에 갖고 뭐를 했는지 요거를 좀 더 쓰기 쉽게 제한을 해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보안 또한 강화되기 때문에 애플마저도 접근할 수 없게 암호화
최적화되어서 보관이 되어 있고, 기존에도 서드파티 앱으로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오리지널 앱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바로 떠오르는 정보를 컬렉팅하기도 좋고, 사진이나 위치 정보도 함께 사용하면서 보안도 강화되니까 아마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기를 전혀 쓰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집사람이 항상 아이폰으로 일기를 쓰거든요. 그것도 서드파티 앱을 쓰기 귀찮아서 메모 앱으로 사용하는 걸 봤는데, 최대 단점이라면 이전에 써놓은 걸 한 글자라도 수정하게 된다면 메모 특성상 바로 이제 상단에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잠금이 진짜 불편하다는데 이것도 하나하나씩 모두 잠금을 또 뭐 해야 되기도 하고, 꾸미기로도 불편해서 메모용으로 그동안 일기 앱을 쓰기에 좀 불편했는데 요거를 좀 많이 기다린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충전 중에 할 수 있는 스탠바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맥세이프 충전기에서 쓰라고 나온 기능이긴 한데 유선 충전 시에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설정에 스탠바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고, 요거를 실행하게 된다면 충전기가 이제는 유선에서 맥세이프로 넘어감에 따라 충전했을 때 단순 충전만 아니라 스크린을 띄워서 마치 탁상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AOD로 항상 켜둘 수도 있고, 밤에는 저조드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우면 마치 구글홈 같이 스마트홈 키처럼 사용하거나, 사진 셔플이나 뭐 달력, 날씨, 애플홈 같은 위젯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맥세이프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기기마다 이 스탠바이 프로파일을 저장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거실에 두거나 안방에 뒀을 때 이 화면도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데, 이거는 MFM 인증을 받은 맥세이프 충전기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 앱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떠한 요런 걸 이제 클릭했을 때 눕기가 따지는, 여기서 바로 스티커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어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게 스티커에 추가된다.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나 고양이 이런 걸 인식해서 이렇게 제한을 해주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한국어로 설정하면 되지는 않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정보가 나오는 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예전부터 되었던 것 같고, 기존에는 앨범으로 나눴을 때 이게 사람별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고양이나 강아지 얼굴 인식을 해서 앨범을 나눠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 좋은 게, 만약 내가 사진을 보다가 여기만 확대를 해서 자르고 싶잖아요. 그때 그냥 확대를 하면 오른쪽 위에 크롭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냥 바로 잘라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또 카메라에 들어가면 수중기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거든요. 이것을 켜면 사진을 찍을 때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금하면 또 조금 바뀌었거든요. 행성이나 기타 이제 월페이퍼가 조금 더 추가되었고요. 이것도 커스텀을 하면 그냥 이런 행성들, 네, 이러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월페이퍼가 추가되었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사진을 추가하게 된다면 잠금하면서 시계의 그 심도 표현을 해서 뭔가 이 감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이렇게 줄이게 된다면 이런 뭐냐 검은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꽉 찬 화면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을 때, 기존에는 그게 원래 크기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위쪽에는 그라데이션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윗부분에 모자란 거는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는 이러한 기능, 이런 세심한 배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젯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이것을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앱으로 들어가야만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위젯 자체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홈킷 같은 이런 걸 이제 IoT 세팅을 할 때도 앱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터치만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냥 이제는 위젯 자체에서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기능일 수도 있지만, 만약 다크모드로 설정하게 된다면 에어팟 연결이나 맥스를 연결할 때도 다크모드로 나오게 되고, 진짜 어이없는 기능, 이거는 원래 갤럭시에서도 오래전부터 되었던 건데, 타이머도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키노트에서 되게 뭔가 이제 신기하다는 듯이, 엄청 대단하다는 듯이 재밌게 넘겼지만, 뭐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에서는 원래 가능했던 기능이었고요. 보안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뭐였냐면, 이전 암호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가 새롭게 바꿨을 때 까먹었다가 다음에 내가 뭘로 설정했지? 하면서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이전 암호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직전 암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비밀번호를 새롭게 바꿨어요. 여기서 만약 내가 이런 걸 입력하면, 제가 지금 몇 번 했는데 지금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1분 뒤에 다시 사용하라고 나오지만, 여기 만약에 이제 비밀번호를 까먹었나요? 그럼 패스코드 리셋을 하세요. 이런 창이 나오고, 이때 이전 암호를 입력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풀려버리는 이러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 72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요게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전 암호를 다른 사람이 알아서 불안해서 바꾸는 건데,
하시는 분들은 이전 암호를 즉시 폐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 된다. 나머지 추가 기능이라면 좀 좋아진 점은 이제 메모 앱에서 PDF를 넣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DF를 좀 수정하거나 하려면 다른 전용 앱을 써야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메모 앱에서 PDF 자체를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변경되었고, 또 기존에는 미국이나 다른 이제 영어권에서 시리를 쓰기 위해서는 헤이 시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헤이가 빠지고 그냥 시리만 부를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웃기게 뭔지 알아요? 한국은 어차피 헤이 시리가 아니라 시리야라고 불러야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대로 시리야라고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야를 빼고 그냥 시리 뭐뭐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기능이 바뀔 거라고 해요. 이제는 시리야 부르고 나서 연속으로 몇 개의 문장을 이야기해도 반응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이상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다면 페이스타임이나 줌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3D AR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거는 서드파티에서도 지원만 한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애플 TV를 이용해서 TV에서 웹캠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아이폰 카메라를 웹캠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가되었고, 또 키보드 스와이프 기능이 추가되었거든요. 이거는 설정, 슬라이딩 입력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고, 추가된 건 좋은데 아직까지 쓸모 있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거 추가되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쓸 때 너무 가까이서 점점 보게 된다면 시력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위해서 스크린 타임에 들어가면 화면 주시 거리, 눈의 피로를 줄이기 요 기능이 추가되었거든요. 요거로 누르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가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반길 만한 기능, iOS 17 베타 개발자 사이트에서 애플페이 하위에서 티머니 관련 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원했던 그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더 원했던 교통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게 이제서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애플페이는 5만 나라에서 지원하다가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애플페이에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국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카드가 애플페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특히 아이폰은 젊은 층의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데 젊은 층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앞서 이야기한 것보다 이 교통카드 추가되는 것만 해도 그냥 엄청 좋아하실걸요? 새로운 iOS 17은 여러가지 기기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이폰 XS 이후 기종부터 모두 지원을 하지만요, 새로운 iOS 17은 9월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될 때 새롭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 17에서는 막 엄청 많은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다라기보다 진짜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집중을 한 듯 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은 이제 베타 1이란 말이에요. 베타 1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능들을 써볼 순 없었는데, 만약 이제 베타가 업데이트 되면서 애플에서 말했던 기능, 네임 드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실제로 사용해볼 수 있게 된다면 의외로 이게 그냥 개인 사용자들도 좋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유용할 기능이 엄청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또 이게 생각해보면 이 네임 드랍, 이것도 오래전부터 있던 기술이긴 하지만 애플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단순하고 예전에 있었지만 나중에 끌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애플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사용자는 그냥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너네는 사용만 해, 편하게, 이러한 느낌. 야, 그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비전 프로도 그렇고. 이번에 제일 좋은 거는 스탠바이, 가로로 돌려야 돼. 스탠바이랑 네임 드랍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리야 10초 타이머